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덕수가 내란범으로 2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조희대나 지기현과 같은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진관 판사와 같은 이런 분들도 있죠. 그죠? 이런 분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란은 금방 뿌리 뽑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워지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특검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한 거야. 15년을 구형했는데 23년형이 나온 거야, 여러분. 이진관 판사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역사 앞에, 그죠? 윤석열의 내란으로서 규정하고 친위 구태타로 규정하면서 이제 이후에 전개될 윤석열의 재판 역시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걸 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을 통과하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비로소 대한민국의 엘리트주의자들이 족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철학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 공동체에서 엘리트와 엘리트주의자가 있죠, 그죠? 진정한 엘리트는 공동체에 봉사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데, 엘리트주의자는 공부를 해서 공적 자리를 맡아서 권력을 얻고 사익을 위하여 일하죠,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 엘리트주의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독특하게도 대한민국의 극단적 자본주의에는 계급형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는 변호사, 판검사, 그리고 의사, 이런 사자 돌림의 엘리트들, 그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하면은 국민들 대다수가 인정하고 엘리트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바뀌고 있죠, 그죠? 오늘날은 대학 졸업장을 갖고 어떤 직업을 얻어서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런데 뿌리 박힌 이 엘리트주의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무의식적인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식 교육을 할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엄청나죠. 이것은 이 엘리트주의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정치를 망치는 주범인 거야. 그럼 엘리트와 엘리트주의의 차이는 뭐냐? 이진관 판사와 같은 이런 분들을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익과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자들, 그죠? 이런 분들을 엘리트라고 할 수 있고, 공적 자리를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이런 놈들을 엘리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스라이팅 되고, 이미 조선시대부터 이 한국인의 피 속에는 이 선비의식, 그죠?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피가 집단 무의식 속에 흐르는 거야. 예도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국민의 일반 의지로서의 시민권을 특정 엘리트에게 헌납하는 거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을 통과해 오면서 엘리트라고 하는 새끼들 정말 좆도 아니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엘리트주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토포스, 장소론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특정 국민의 계급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야, 여러분. 국민의 개념에서 라틴어를 살펴보면은 포플루스와 플레부스가 결합되어 피플을 형성하는데, 인민, 국민,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들 전체를 나타내는 게 포플루스고, 그 밑바닥의 어떤 찌꺼기와 힘을 나타내는 게 플레부스예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국민, 인민, 민중이라고 하는데, 이 민심과, 그죠? 이 가장 밑바닥의 국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 공동체, 이들 전체와 분리되어서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엘리트주의야, 여러분. 쏙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정한 엘리트인 거야. 이런 자들이 또 귀족이었던 거고, 여러분. 그런데 엘리트주의는 이것과 달리 국민 전체의 공동체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신이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새끼들을 엘리트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는 주범이다 이거야. 주범. 이 엘리트주의, 그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 그 길은 바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거. 그래서 권력을 찾고 좋은 자리를 얻으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천민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다 이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까지도 더럽히는 하나의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인들 봐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엘리트주의에 빠진 새끼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을 파는데 선거 끝나면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패밀리를 형성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하여 일하는 이런 새끼들이 천진 거야, 여러분. 이 엘리트주의를 박살내야 대한민국 정치 역시로 제대로 된 그런 정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국민의 국민성과
분리된 국민 위에 있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기들만의 절대지위를 형성하고 사회주의를 형성하는, 자본주의 안에 자기들만의 특권을 가진 사회주의를 형성하는 게 엘리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담은 밑바닥의 민심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엘리트주의와 싸웠잖아, 그죠? 붓다 역시도 그래, 여러분. 그 당시 불가촉 천민부터 시작해서 인도 사회의 카스트 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중생의 고통을 보고, 그죠? 인간에게 계급이 어디 있느냐? 인간에게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더 귀한 존재가 있고 천한 존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그죠?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왕궁을 뛰쳐나가면서 깨달음의 길을 갔던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이 역사적 예수 역시도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서의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자들, 엘리트주의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 저항했고, 그죠? 민중을 사랑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붓다와 예수는 이 민중성과 인민성, 그죠? 포퓰루스와 플레부스를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런 깨달음의 길을 갖고 그런 신의 나라를 선포했던 자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엘리트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붓다 역시도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 안에는 극단적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더 가속화된 거야. 그래서 직업적 카스트 제도가 생겼고, 이들은 엘리트로서 모든 국민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들이 됐는데, 이들이 공직을 맡아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공동체에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이 행했던 그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트주의를 없애야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진보 진영 시민과 국민들은, 그죠? 이런 엘리트주의는 저쪽 국민의힘과 조희대나 지기현과 같은 이런 자들, 국민의힘의 의원들 등등 이쪽에만 엘리트주의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트주의는 정치 사기꾼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국민을 팔지만은 뒤로는 자기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특권 의식을 갖고, 그죠? 특정 집단을 형성하고 패밀리를 형성해서 자기들만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에 빠져 있는 새끼들 역시도 엘리트주의에 빠진 놈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 민주당을 이끌어갈 특정한 세력이 있고, 민주당의 주류가 있고, 민주당의 이 주류가 바로 진보 진영 전체를 대변해야 되며, 이재명 시대가 와도 우리가 바로
이재명과 같은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요.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바로 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권 의식과 선민 의식 오만에 사로잡혀서 무의식적으로 국민과 분리되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패밀리 절대지위를 생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 전체를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자기들끼리 챙기는 자본주의 안에 사회주의, 진보 진영 안에 선민 의식을 가진 공동체, 패밀리, 이건 역시도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이다 이거야. 한덕수 못지않은 거죠. 그런 선민 의식에 쩌든 그런 새끼들이 있잖아.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잇는 문재인, 문재인의 뒤를 잇는 조국, 차기를 미리 정해놓고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이념을 심고, 그죠? 국민 위에 군림하여 국민을 가르치는 이런 새끼들이 조희대나 지기현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해악스러운 엘리트주의 집단이다 이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엘리트주의를 없앤다는 건 그죠? 국민이 시민권을 인식한다라는 거야. 시민권의 핵심은 국민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성의 자율성이죠, 그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체 의식, 이게 바로 시민의 핵심적 의미인 거야. 사실 원래 이 시민은 폴리스 안에 있는 특정한 남성 집단이었죠, 그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도시의 성 안에 있는, 그래서 시민의 라틴어어는 키비스요, 키비타스야.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 시기에 계몽주의와 합쳐지면서 명백하게 이성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이성을 스스로 활용하여 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귀족에 의하여 가스라이팅 되고 열등감을 가지면서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다라는 이런 노예 근성에 빠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이 이성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태를 판단하고 그리고 평등권과 자유권, 시민의식을 갖고 저항할 수 있는 자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시민이 됐잖아. 그런데 프랑스 혁명 시기에 나타난 이 시민 역시도 그죠? 어떻게 보면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고 18, 19세기까지 이제 말 20세기 초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성도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도 아주 최근에 그죠? 남녀가 함께 평등한 그런 관계. 그래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20세기가 돼야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중후반이 되면서 더 확실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이성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치에서 시민은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시민인 거겠죠, 그죠? 그런데 국민 위에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면서 김어준이나 박구영 같은 새끼는 뭐예요? 비판적 지지는 부도덕한 거다. 그래서 김어준이는 비판적 지지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자기 내부에 특수부를 강화해서 윤석열을 만든 실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판하지 않고, 그죠? 오늘날도 버젓이 기어 나와서 문재인의 유튜브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 집단. 국민 위에서 국민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유시민 역시 그래. 문재인이를 가장 뛰어난 정치인으로 이야기하잖아. 이 집단들, 이런 집단, 국민 위에서 국민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 이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차기까지 정해놓고 움직이는 이런 새끼들이 엘리트주의자가 아니면 오늘날 누가 엘리트주의자겠어? 그래서 자기들은 민주주의와 이 시민성을 팔아서 노무현 재단에 절하게 하고, 자기들은 엄청난 자본주의에 불을 챙기고,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다리에서 정점에 있는 새끼들. 앞으로는 국민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그죠? 국민 위에서 국민을 갖고 놀고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래서 거기 신도들 보면 비판적 지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며, 김어준이가 정해놓은, 김어준 주변에 문재인 귀족 패밀리가 정해놓은 차기 후보를 또 열심히 지지해야 되는, 정말 웃기는 집단이죠, 그죠? 이런 집단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시민이 여기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사태를 비판할 수 있는 이성의 자율적 활용이 어디에 있냐고. 이런 이성의 자율적 활용을 통하여 비판하는 것을 금하는 모든 곳에는 종교의 진리가 지배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비판을 허용하지 않죠, 그죠? 자기 공동체 내부 안에서.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 안에 자기들만의 사회주의를 만든 집단이 바로 이 김어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재인 귀족 패밀리다 이거야. 이들이 바로 엘리트주의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박살내지 못하고, 그죠? 스스로 시민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절하고 믿고, 노무현의 기념비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가 온다라고 하는 21세기판 새로운 사기꾼들 집단이죠. 정말. 그러니까 국민의힘 저쪽에 어떤 그 내란범에 붙어 있는 엘리트주의는 보면서 민주 진보 진영 안에는 이런 엘리트주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 위에서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이 이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따르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기족이 되어 있는 21세기판 사기꾼 새끼들이다 이거야. 이 집단 역시도 엘리트주의자인 거야. 그래서 국민을 노예 도덕으로 가스라이팅해서 노예로 만들잖아. 자기들의 담론에 복종하게 만들고 이 담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적으로 몰고 선악구조에 빠져서 그죠? 지금도 중세와 같은 사고를 갖고 정치를 하는 그런 집단이 민주진보 진영에도 있다 이거야. 이런 엘리트주의를 박살내고 그죠? 쓸어버리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정치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국민이라고 하는 것,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지도자, 그죠? 그런 지도력이 나타나면 바로 인지합니다. 인지 못하는 자들도 많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의 존재론적 차이가 뭐겠어? 문재인이는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죠, 그죠? 지금도 그래서 권력욕을 못 버리고 명예욕에 빠져서 그죠? 뒤에서는 부를 챙기는 소인배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뭐야? 국민의 종이잖아.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국민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의 목소리까지 들으면서 정치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트는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은 엘리트주의자는 뻑큐를 날려야 되는 거야. 아, 저 새끼 젖도 아니구나. 그게 바로 시민성이야. 그걸 구분하고, 그죠?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은 응원하고, 그리고 공익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새끼들은 전부 다가 뭐야? 뻑큐를 날려야 되는 거야. 시민이 똑똑해져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엘리트주의는 대한민국 정치를 가로막는 주범이에요. 특정 정치인을 빨아대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도 않는 그런 새끼한테 쏘가서 그죠? 이미지에 쏘가서 그런 놈들을 신격화하고 그러니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덕수를 보면서 예도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 정말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 안에 기생하고 있는 직업적 카스트 제도,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의 이성을 활용하여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대한민국의 정치,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이 주체적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그 정치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정 정치인이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시민이 바꾸어 나가는 것이요, 국민의 주체성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발리바르는 민주주의 개념보다 시민성, 시빌리티의 개념을 그죠?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각 시대의 자유평등의 명제는 새롭게 확립되어야 되고, 이것은 특정 정치인이 확립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시민성, 그죠? 이것이 각 시대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깨어있는 시민이 많아져야 되고, 노예 도덕이 아니라 주인 도덕을 가진 이런 깨어있는 시민,
주체적 의식을 가진 시민이 많아져야 그죠? 정치가 발전하는 거야, 여러분. 어? 내가 깨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겠어? 그 새끼들을 빨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